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6월 평가원 한국 지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등급 컷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등급 무시하지 마세요. 1등급이 48이다, 47이다 얘기하는 거 1도 의미 없습니다. 2등 컷이 얼마다, 3등 컷 하나 때문에 2등급이면 3등급 됐다. 1도 의미 없어요. 이걸로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6평을 통해서 평가원이 올해 수능에 어떻게 출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바 그거를 캐치하시고 남은 시간 아직 충분히 많은 시간 남았죠. 요거 대비 잘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 현역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에 올인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내신 공부하느라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기말고사 끝나고 많이 공부하시면 또 9평 이후로 쭉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시킨 대로 커리큘럼 따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6평 한국지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자식들 평가원이 요거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던 건 단 하나입니다. 속지 말자, 6평. 평가원이 출제한 6평 난이도나 문제 유형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와요. 우린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자료 해석과 선지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할 겁니다. 네. 요걸 하면 알겠지만 작년 수능과 평가원이 좋아하는 어려운 주제에서 어려운 그래프 해석이 단 1도 안 나왔습니다. 뜬금포로 북한의 기후지역자 11번 문제가 너무 투머치하게 출제돼가지고 1등급 컷이 50이 안 나왔을 뿐이지 나머지 19문제는 평이하다 못해 무성의할 정도로 출제를 했어요. 특히나 교통 문제는 아마 출제 교수가 만들어 온 문제가 빠꾸 나가지고 이거 문제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아마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6평, 9평 수능에서 무려 2문제나 비슷한 유형이 나왔던 문제 재탕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출제의 경험이 약간 부족한 교수들과 선생님들이 출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지 마세요. 6평 등급 1도 의미 없어요, 한지는. 북한 기후지역자 11번을 제외한 19문제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과정상 내용과 다른 문제와 어려운 그래프 해석, 통계 자료가 출제됩니다. 요 점수로 만족하시면 큰일 납니다.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요 단 한 가지 내용 얘기하고 싶어요. 세계지는 2가지 내용이지만 한지는 딱 하나입니다. 속지 마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정리해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이제 우리 문제를 요걸 한번 적어봐. 1번에 딱 적어봐. 요게 바로 뭐죠? 위치와 영역 단원입니다. 위치와 영역 단원에서 정확하게는 뭐죠? 위치 주제죠. 또 세분하자면 사극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걸 1번부터 20번까지 우린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강의 들으면서 요거를 다 필기를 하시고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개념 교재에 보시면 이런 목차가 있습니다. 개념 교재 맨 앞에 이제 목차를 딱 펴시는 거야. 여기다가 체킹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6평은 요 색깔을 한다. 9평은 요 색깔을 한다. 9평 해설 끝나고도 요걸 표시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개념 강의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교재 어떤 선생님 것도 상관없어요. 목차는 무조건 있잖아. 아니면 심지어 교과서에 표시해도 돼. 난 교과서 없는데요. 그러면 백지에다가 표시하면 돼. 6평, 9평 출제된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 몇 단원에 해당하는지 그 세부 주제는 무엇인지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적어보십시오. 선생님이 이거 정리해가지고 자료실 올려도 돼요. 하지만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수능 전에 선생님 한번 정리한 자료 줄게요. 하지만 그거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설 강의 끝나고 1번부터 20번까지 각 문제가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지 딱 적어놓은 것을 목차에 정리해보면 6평에서 2단원 출제가 안 됐네. 이 어려운 주제인데 도시체계 출제 안 됐네. 공업 어려운 주제인데 출제 안 됐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6평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수능에 출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6평에서 출제가 안 됐다고 수능에 출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탐,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서 또 가탐에 비해서 겁나 양이 적습니다. 교육과정상 개념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은 수능에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죠. 자, 1번 문제가 위치와 영역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였죠. 한 문제 출제됐다. 그지? 위치에서 출제됐다. 뭐 가로에서 사극점이다.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지? 이런 식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꼭 목차에다가 적어보십시오. 꼭이에요, 여러분들. 약속 지켜요. 참고로 지역지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개념교재에 남한 부분이 있죠. 남한 여기에 지역지리 뭐가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것도 꼭 체크를 하세요. 자, 가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사극점 문제이고요. 가나다라이고요. 자, 가는요. 가장 북쪽 함경도 온성군이 됩니다. 극북 지역이고요. 다는 독도, 경도 정보, 극동 지역이고요. 나가 이제는 좀 식상하죠. 우리나라 가장 서쪽은 압록강의 하구인 비단섬, 만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백령도예요. 백령도. 우리나라가 시로 지배하고 있는 남한의 가장 서쪽 지역입니다. 북서쪽엔 백령도. 그 라는요,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죠. 무슨 말이냐? 영토가 아니야. 수중 암초인 이어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극남은 여기 마라도가 되죠. 33도 북위입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겠죠. 오케이? 자, 1번 수지 갑니다.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되어 있다. 네, 이어도에 대한 설명이죠. 다에 위치한 섬은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을 적용합니다. 자,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4개의 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가가 독재를 하면 국민들이 엉엉 울부짖는다. 독도, 제주도, 울릉도가 통상기선이죠. 그리고 극남인 마라도는 제주도에 부속되어 있는 섬이기 때문에 독도, 제주도, 마라도, 울릉도가 통상기선 적용한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라는요, 한일 중간 수역이다. 아니죠. 이어도는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계 수역이다 라는 개념교재 그대로 나와 있고 공부 많이 했던 것이고요. 자, 다는요, 나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 동경 135도 일본을 지나가고요. 또 이런 표현도 우리 공부했죠. 동해를 지나간다라는 거. 가장 동쪽인 독도가 제일 가깝다라는 거. 따라서 독도는 일출시간, 남중시각이 가장 이르다. 일몰시각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념까지 충분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나다는 우리나라 영토의 사극에 해당한다. 틀렸죠. 다와 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자, 만약에 1번 문제 틀렸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6평이 끝나니까 개념 강의는 이제 완강을 거의 다 하셨을 것이고 기출 강의 진행 중이거나 완강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배웠는데 공부했는데 왜 실수하지 생각할 거예요. TCC 영상에 담겨놨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TCC 영상 보세요. 오답 노트를 만드십시오. 처음부터 단권하기에는 지도 자료라든지 그래프를 갖다 넣기에 너무 내용이 많아야 한지 할 필요 없어요.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이제는 틀린 문제, 특히나 6평, 9평, 뭐 수능 완성, 혹은 각종 모의고사, 중요한 문제, 기출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 중에 틀린 문제를 노트에다가 만드셔가지고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꼭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6평 틀렸다. 오려요. 교육과정 평가원 가면 출력할 수 있으니까요. 오리세요. 붙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거 2번 같은 경우는 통상기선 독재 울마 요거 딱 정리하시고 백령도라는 것도 이것도 아시고 또 좀 더 해볼까요?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면 한지가 올해 어렵게 나올 겁니다. 올해 6평 생륜 어렵게 나왔죠. 수능 어렵게 나온다고 한지 절대 이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번 6평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속지 말자 평가원한테 한지. 행정구역도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는 바로 뭐다? 함경 북도 지역입니다. 전통 지역 구분을 하자면 관북 지방이 됐고요. 오케이. 독도는요, 네, 경상북도가 됩니다. 이어도는요, 없어요. 행정구역.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니까요. 수중 암초니까요. 그럼 요거 백령도의 행정구역.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많이 안 될 거예요. 인천광역시입니다. 요거 서해 5도 인천광역시에 해당해요. 요것도 아셔야겠죠. 오케이? 요런 어려운 것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지리니까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지? 요것도. 이런 식으로 단권화 노트 말고요. 오답 노트에다가 꼭 체크해 주세요. 오케이. 자,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바로 뭐죠?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거기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요즘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지형 문제 유형입니다. 사진 자료와 지형도 자료 혹은 지도의 지점을 연결하는 것. 이런 문제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사진도 중요하고 지형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상의 위치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죠. 강원도 철원입니다. 한탄강의 용암대지가 되는 것이고, 그지? A는 용암대지, 기반함 현무암이 되는 것이고, 그지? 이 현무암보다 주변의 산지 지역이 먼저 만들어졌고 현무암이 두 번째 용암대지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도상 여기는 충청북도 단양이 되는 것이죠. 단양. 카르스 지형, 돌리네가 됩니다. 여긴 지도상 위치 강원도 양구가 되죠. 우리나라 국토 정중앙, 배꼽 축제하는 곳, 침식분지입니다. 따라서 D는 침식분지 평야 지역 화광암이 됩니다. 중생대, 마그마 관입으로. 주변 산지 지역은 변성암이 됩니다. 시원생대, 이런 것도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지? 개념 정리됐지? 자, 기억입니다. A는 유동성이 큰 용암 분출, 형성된 평탄면 정확한 설명이고요. 이걸 우리는 네 글자로 무슨 분출이라고 하죠? 무슨 분출? 자음 퀴즈. 땡땡 분출. 열하 분출이라는 표현은 용암 내지에서 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열하. 화구 한몰리 형성 칼데라라는 것은 우리나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백두산 천지, 칼데라 호랑, 울릉도 칼데라 분지 두 군데예요. 틀렸고요. C의 기반함은 D의 기반함보다 풍화 침시에 강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죠. 옳은 설명. 답은 기억 디귿. 리얼 A와 B에는 회백색 띠는 성대 토양은 옳은 선지로 나오긴 힘들어요. 성대 토양 시험에 옳은 선지로 나오기 힘듭니다. 어디 나타나죠? 우리나라 북부 지방, 북한 지역에 나타납니다. 즉 냉대기후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후와 관련된 게 성대 토양이잖아요. 오케이. 자, 용암대지는요 화산암 풍화토가 나타날 것이고, B 카르스 지형은요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겠죠. 둘 다 간대 토양. 회백색, 빨간맛, 적색.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2번 문제 틀린 친구들은요 화산 지형과 카르스 지형의 기본 개념이 부족하니까 연습을 더 하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지리정보 단원이죠. 앞에 목차의 1단원에서 위치와 영역이 출제되었고 국토인식이 출제 안 됐네요. 지리정보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해석 들어갑니다. 내신용 문제 느낌이죠. 안 좋아. 자, 기억. 대전광역시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은 점선면으로 나타내는 공간 정보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인구 비율은 속성 정보에 되는 것이죠.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니은은 어떤 정수나 현상의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거다? 바로 이게 공간 정보가 되는 것이고, 기억에 대한 설명. 디귿을 표현한 예로 이거는 관계 정보가 되죠. 계층성, 인접성. 바로 요거는 공간 정보가 되는 것이죠. 들었죠? 자, 미음. 원격 탐사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죠. 조사 지역 직접 방문 정보 수집하는 것은 야외 조사에 대한 설명. 네, 5번 옳은 설명. 무난하게 풉니다. 정답률 100%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나오진 않겠죠? 자, 우리처럼 해설 강의 듣고 강의 공부 안 한 친구도 있으니까요. 자, 4번. 생윤처럼 그런 친구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문처럼. 한지랑 세진 좀 그런 친구들이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지역지리죠. 지역지리, 남한 지역입니다. 네, 지역지리라고 쓸게. 지역지리. 강원권. 자, 의료산업 클러스터 단지의 견화 원주가 되고요. 원주는 이거 말고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강원도에서 제조업 가장 발달한 곳, 인구 1등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폐강지역 산업유산을 이용한 석탄박물관, 강원도의 태백이 되는 것이죠. 충청권에는요, 충청남도의 보령, 영남권에는 경상북도의 문경이 석탄박물관입니다. 자, 다입니다. 서울의 정동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기차역, 정동진이 되는 거죠. 광화문의 정동쪽에 위치한 항구, 정동진. 해안 단구로 유명한 강릉시에 해당합니다. 답. 모래해안, 석호, 답사. 오케이, 답은 2번. 쉽네요. 자, 5번입니다. 기억 리얼 작물. 자, 농업 문제이고요. 너무 쉽게 출제됐죠. 작년 수능에는 농업 문제가 20번 문제로 가장 어렵게 출제됐었는데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문제 절대로 출제되지 않은 수능에 그래프에서 어렵게 나옵니다. 너무하죠? 자, 쌀 바로 내려갑시다. 쌀은 재배 면적은 시도 중에 경기도 가장 넓다. 절대 아니죠. 어디죠, 여러분들? 쌀 생산량 재배 면적 1, 2, 3등은요. 전남, 충남, 전북. 동고서저 지형의 서쪽에 충적평야가 발달한 전남, 전북, 충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전남이 되겠죠. 오케이, 경기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리는 식량작물 중에 자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요. 쌀이 되죠. 쌀이 거의 100% 육박한다라는 것. 하천 주변의 충적평야에 재배되는 것은 쌀에 대한 설명이죠. 오케이, 과일은요. 딱히 평야일 필요가 없습니다. 산지 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일 생산량이 많은 것은 경북과 제주도가 되겠죠. 경북은 강수량이 적어서 당도가 높은 과일 생산할 수 있어. 제주도는 따뜻한 남쪽 나라야. 따뜻하니까 귤 재배 좋아. 제주도. 이렇게 정리.
채소는 쌀보다 시설 재배한 생산량이 많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우린 여기에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료 해석도 쉽게 출제가 됐고 선지도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역별 중에서 시도별 중에서 시설 재배 비율이 높은 지역 두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셔야 돼요. 경기와 경남입니다. 무조건 통계자를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로직도 아셔야 돼요. 경기도의 시설 재배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뭐다? 대도시 소비시장과 가까우니까. 쉬지 않고 겨울에도 채소 재배해야 되니까. 시설 재배 많이 하는 거야. 경남은 왜 그래? 똑같은 거죠. 경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부산, 대구, 울산, 또 100만 이상의 특례신 창원, 대소비시장 거리에 가까운 거야. 어디? 경상남도 지역은. 경남 같은 경우도 시설 재배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다음 세 번째라고 한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시설 재배 비율이 높죠. 과일을 시설 재배하는 특이한 곳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꼭 아셔야 돼요. 자, 강원도는 제주도보다 과일 생산량은요, 강원도에서는 되게 적은 편입니다. 왜요? 과일은 추위에 약하니까. 남한에서 강원도는 추운 곳이니까. 이것도 아셔야 되고, 지역 내 재배 면적 비율도 아셔야 되고, 공부할 거 공부했던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이걸 한 100으로 했다면 6평에는요 한 5 정도 출제가 됐어요. 어이없는 거죠. 하지만 슬퍼하지 마. 아까워하지 마. 절대 수능은 이렇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오케이. 자, 6번입니다. 현강에서 보니까 의외로 6번이 많이 틀려서 선생님이 좀 당황했습니다. 바람 장미 자료고요. 계절풍이죠. 1월과 7월 구분하는 거예요. 자, 6번 문제는 바람 단원이고요. 이 기후 지역차도 연결되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이긴 합니다. 두 개 연결됐어요. 자, 계절풍은요, 여름이 뚜렷해요, 겨울이 뚜렷해요, 겨울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겨울을 먼저 찾는 게 핵심인데 어떻게 찾으라고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법내 보시고요. 풍향별 관측 횟수의 비율 보시고 각 지점에서 가장 관측 횟수 비율이 높은 뚜렷한 방향의 점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볼게요. 제일 진한 거, 제일 긴 거, 여기, 이걸 점으로 표시해보세요. 그럼 좀 더 뚜렷합니다. 요거는 뭐 여기네요. 의미 없다. 뭐 너무 무시하자. 여기. 해봐. 직접 해봐, 얘들아. 여기.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 북서쪽, 북쪽 방향에서 뚜렷하게 바람이 부는 나가 바로 1월이 되는 것이죠. 가는요? 7월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 점 찍지 말고 북서쪽, 북쪽 방향에 뚜렷한 걸 선을 딱 그어보면 이게 바로 1월이 됩니다. 끝. 자, 갑이에요. 맞아요. 을이에요. 가식이 남서기류가 유입될 때 C는 바람바지, D는 비그늘. 비그늘이라고도 바람그늘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 같은 말. 그늘. 지형성 강수가 내리지 않는 곳을 의미하죠. 자, 요런 문제 옳은 설명인데요. 요게 이제 기후 지역차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남서기류라고 한다면 요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세요. 남서쪽에 우리 개념 뭐죠? 개념 강의에서 기후단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실제 문제에서 떨린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봐.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바다를 습기를 머금어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100번 그렸던 거 있잖아. 1차 산맥 말이야. 비가 대관령 지역이죠. 해안선에 접하지 않으니까요. 태백산맥 대략 여기. 포항 지나면서 점선으로 부산까지. 그 다음에 영남권과 다른 지역의 개가 소백산맥의 대략적인 위치. 그지? 그럼 이 남서기류의 C는요, 소백산맥의 서쪽 지역, 바람바지산맥이 되는 거죠. 장수는 아닙니다. 장수도 남쪽 지역, 남원이 되는데 남원이란 거 몰라도 돼요. 자, C는 바람바지 맞아요. D는요, 바람그늘, 비그늘이 됩니다. 그래서 D 지역은 대구의 구미랑 가까운 곳인데 구미는 아닌데 이 지역을 지명을 알 필요는 없어요. 경북 내륙 지역은 남한에서 연강성이 제일 적은 곳이잖아요. 그치? 겨울도 한번 해볼까요? 겨울은 어떤 바람이 불어요? 북서풍이 붑니다. 또 북동풍이 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1차 산맥, 태백산맥, 포항부터 영남권, 소백산맥. 그지? 즉 여름이든 여름은 남동풍도 불긴 합니다. 남동풍이든 남서풍이든 겨울에 북서풍이든 북동풍이든 경북 내륙 지역은 항상 바람 그늘, 비 그늘 사면에 해당해서 연강성이 적은 곳이잖아요. 중요한 로직이었죠. 그지? 무작정 외우면 모르지만 무작정 외우면 안 되고 요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선생님 항상 로직을 항상 왜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나시기에 겨울에 B는 A보다 강수량이 많아요. 맞죠? 대관령이니까요. 선생님 이걸 난 강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강릉도 맞잖아요.
우리 5 플러스 2 공식을 외웠습니다. 남한에서 연강수는 제일 많은 요 표시 좀 해볼게요. 1등급이 어디였어요? 서귀포, 거제, 남해. 이렇게 표시해줄게. 자, 서귀포, 거제, 남해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과 1등급 사이에 1.5등급이 있었습니다. 1.5등급이 바로 뭐다? 바로 대관령이 1.5였죠. 2등급이 어디였습니까? 2등급이요. 바로 남해 안지역의 부산 지역, 그 다음에 제주시 지역이 2등급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연강설 많은 지역 중에서요. 그 다음에 3등급 합시다. 어느 색깔로 할까요? 이걸 하자. 3등급이 바로 장수, 울릉도, 그 다음에 강릉이었습니다. 그치? 연강설 많은 1등급, 1.5등급, 2등급, 3등급에 여기 A 홍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대관령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강릉이라고 해석을 할지라도 연강수량도 B가 A보다 많고, 근데 여기는 나시기, 겨울 강수량, 다설지일수록 겨울 강수량이 많은 것이죠. 대관령과 강릉은 다설지이니까 당연히 많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더 어렵게 주자면 연강수량 물을 수도 있고, 다설지가 당연히 대관령이든 강릉이든 A 홍천보다 많겠다라고 접근해서 문제 맞아요! 동그라미 할 수도 있지만 연강수량 물어도 우린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 플러스 2 공식을 활용한 강수 지역차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1등급, 1.5등급, 2등급, 3등급 정리하시고 중간에 뛰어넘고 경상북도 내륙 지역이 꼴등 그룹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7번입니다. 7번은 암석. 한반도 형성의 세 가지 주제가 있었죠. 암석, 지체구조, 지각변동. 4개였네요. 빙기, 후빙기. 요 단원과 플러스 산지지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A는 북한산이죠. 화강암산 돌산이고요. B는 지리산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세 도의 경계에 위치한다. 흑산, 변성암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주도, 한라산, 화산이다, 신생대다 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각형의 주상전례 발달하는 것은 화산지형이죠. 따라서 틀렸고, 공룡 발자국 화석은 경남 고성, 거제의 왼쪽 뿐만 아니라 남해안 지역, 경상 분지 지역, 경상 누춘군 지역에 발견되는 중생대 퇴적암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시멘트의 주 원료로 이용되는 것은 석회암, 고생대 퇴적암이고 정확하게는 조선 누춘군에 매장되어 있는 거죠. 해성층에 말이죠. 따라서 틀렸고요. 바로 여기 위치하죠. A, B는 화산활동 아니죠. C만 화산활동입니다. 형성 시기는 B, 변성암, 흑산, 시원생대, 그 다음 중생대, 화강암, 마그마, 관입, 신생대, 화산활동, 화산암. 답은 5번 무가 되는 거죠.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지형에서는요. 자, 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해안지형 문제입니다. 해안지형. 자, 강원도 고성 선생님이 군대에 근무했던 곳. 여기는 석호가 되는 거고 너무 쉬워요. 자, 바로 석호는 바닷물의 염도가 낮다 이죠. 석호는 하천에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점점 염도 낮아진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경상북도 호미곶이라고 한다면 포항입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포항. 계단 모양의 지형, 해안당국, 개념교재 지형도 그대로 나와 있죠. 퇴적층엔 둥근장을 모래가 분포한다. 옳은 설명. 백령도, 대청도, 서해안의 섬입니다. 북서풍의 다이렉트 영향을 받으니까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여서 퇴적된 모래 언덕 사구가 발달하는 것이죠. 이 지역 말고도 충청남도 기업도시 레저형 태안도 유명한 사구가 나타나는 곳이고요. 네, 사구의 특징입니다. 이거 줄 그어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동그라미고요. 자, 이거 말고 최근에 이제 기출 고무 같이 했던 친구는 답할 수 있어야 돼. 최근에 사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온 선지는 뭘까요? 사구 아래쪽에 지하수는 담수다라는 거였죠. 이것도 체크 꼭 해주세요. 해안절벽 해시계입니다. 에 하고 떨어진다 해서 해시계가 절벽, 파식대가 평평한 면이라고 우린 정리했죠. 전라북도 채석강 부안 지역인데요. 지도상의 위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지에서요. 자, 시간이 지나면 육지적으로 후퇴하죠. 이에 따라서 파식대 면적이 넓어지는 거고요. 기본 개념. 기역과 디귿은 모두 후빙기에 쓰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다. 옳은 설명이죠. 해안 지역은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왜? 빙기 때 여긴 육지였으니까요. 자, 9번입니다. 인구단원이고요. 인구단원에서 지역별 인구 구조입니다.
자, 지역별 인구 구조의 라직이 섰죠. 도시와 촌락 중에 도시는 청장층 비율이 높아. 따라서 나가 도시 지역 여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노년층 비율이 높은 것이 바로 뭐다? 촌락이다. 어디가 더 촌동네죠? 아유, 죄송하네요. 지역 출신한테는.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상 배우지 않은 곳이 있어. 여기 배우지 않았어. 여기 지명이 뭐니? 혹시 알아? 아는 사람? 여러분은 굳이 몰라도 될 것을 공부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한 번 보면 다 외우는데요. 그러면 인정. 하지만 이 지역이 지역명이 뭐다라고 외웠던 친구는 공부 굳이 안 해도 될 걸 한 거야. 우리가 지도상에 교육과정상 배우지 않은 지역은 촌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구례라는 곳이거든요. 몰라도 돼요. 이름 모를 총동네. 여기는 우리는 알아야 되지. 여기는 모르지. 여기 모르면 무안하지. 전라남도 도청 모르면 무안하지. 무안입니다. 전남도청이니까 아무래도 네, 가보다는 청장이층 비율이 높겠죠. 네. 따라서 가가 여기, 다가 무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외국인 주민 성비도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오는 게 제일 많을까? 일하러, 노동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결혼, 그 다음에 유학생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공업도시, 제조업 발달한 곳은 외국인 성비가 높습니다. 왜? 공장에서는 남성 노동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외국인 주민 성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다른 색깔로 나는 제조업 발달한 여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또 특이한 거 봐야죠. 달을 보는 게 아니라 가를 봐야죠. 성비 겁나 나죠. 성비가 50이야.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가 50이야.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많은 거야. 왜 그런 거죠? 성비가 낮은 것은 국제결혼인 거죠. 국제결혼은 농촌, 노총각들이 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이름 모를 촌락, 이름 모를 군지역이다 라고 해서 가가 여기가 되는구나. 확인사살 끝.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꼭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6평 대비의 선생님이 모의고사 풀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됐었죠. 거기 좀 더 어렵게 출제되니까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무료 강의니까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요? 꼭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 갑니다. 자, 1번입니다.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기본적으로 면적은 비슷하죠. 하지만요, 전남 도청이 있는 곳이고 촌동네입니다. 네, 인구 밀도 낮겠죠. 자, 나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청장인층 비중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촌락 지역보다 청장인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촌락이 높아요. 알겠어? 총부양비 공식의 분모가시 청량층의 비율이니까 따라서 총부양비는 가에서 더 높겠죠. 가에서 제일 높습니다. 제조업 종사수 여수인 거죠. 여수 석유공업.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된다. 권역별, 시군별 자료에서 권역별로 시군별 자료에서 권역별, 시군별 출하액 1등이 어딘지. 영남권은 울산이 1등이야. 충청권은요 아산이 1등이야. 호남권은 어디가 1등이야? 여수가 1등이라는 거. 석유공이 그만큼 발달했다라는 거. 그 여수의 인구가 되게 많아요. 전라남도의 인구는 순천과 여수가 거의 1, 2등을 다툽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50만 미만이죠. 요 도시책에서 요 개념도 아셔야 되고 또 자원에서 전라남도는 석탄과 석유 중에 뭘 더 많이 소비하지? 석유를 더 많이 소비하는 거야. 왜? 광양의 제철소보다 여수의 석유 공장이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석유를 석탄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 여기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할 거 많아요. 절대 6평 평가원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답은 3번. 노령화 지수는요. 가가 제일 높겠죠. 노년층 비율이 높으니까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이다. 가나다 중 가는 외국인 주민수가 많다. 외국인 주민수는요. 왜 많은? 어디일수록 많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살아야지. 일자리가 많아야지. 그지? 공장의 발달은 제조업 도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그지? 그래 인구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많나? 인구수가 전라남도에서 순천과 1, 2등을 다투는 곳이니까 이렇게 접근 가능한 거죠. 알겠어요? 자, 10번입니다. 하천평야 지형이네요. 하천평야. 하천평야 지형. 요것도 하천평야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침식분이 나온 거 몇 번이냐? 2번 문제. 여튼 하천평야 지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상지가 되죠. 경사가 급한 지역,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만나는, 경사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 선상지의 곡구, 선정지역이 되고요. 비는요, 선단 지역이 됩니다. 자, 요거는 금강, 주변에 등고선 간격이 조밀한 지역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여기 10은 뭘 의미하죠? 해발 고도가 10m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완전 하류를 의미하죠. 자유공야천의 범람원이 됩니다.
어떻게 농사를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밭농사란 D는 자연재방, 논농사라는 C는 배후습지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두 개 합쳐서 범람원인 것. 자, 1번 선입니다. B는 하천의 퇴적자로 형성된 범람원이 아니죠. 선상지가 됩니다. C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빙기 요 선지가 제일 많이 나오죠. 범람원은 언제 형성되느냐? 상류든 하류든 감입이든 자유든 범람원은요. 왜 만들어지는 거죠? 범람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 물이 범람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물이 범람하려면 하천의 유량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하천의 유량이 많아지려면 비가 많이 와야겠지. 빙기, 후빙기, 비가 많이 오는 것은 후빙기. 따라서 감입이든 상류의 감입이든 하류의 자유든 모두 동일하게 최후빙기 이후에 형성되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선지가 평가 많이 나오죠. 요즘에 체크 꼭. 자, 퇴적물의 평균 입자의 크기는 선정이 더 크다. 따라 선정에서는 복류를 한다. 선항에서도 복류를 한다. 선단에서는 용천을 한다. 이런 거. 해발고도 사실 이게 또 좀 에바죠. 해발고도 D가 높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클리어한 선지가 되죠. 초짜가 냈어요. 자, A와 D에는 지하수가 솟아나는 용천대가 발달했다. B에 대한 설명이죠. 오케이, 끝. 자, 11번 문제 11번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요거는 사설 모의고사의 북한 기후지역차 문제의 난이도를 훌쩍 넘어섭니다. 즉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요게 수능에 다시 나온다? 선생님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자, 먼저 문제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기후지역차는 남한의 기후지역차에 비해서 매우 간단합니다. 왜? 출제되는 곳만 출제되니까요. 우리는 북한 주민이 아니니까요. 모든 지역의 기후과 비교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기후지역차는 연강수량을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 개념교재나 기출교재 보시면 북한의 강수량 순서 딱 정리해놨습니다. 7개 지역만 하시면 돼요. 그거 지도에다 표시해 봅시다. 첫 번째가 강원도의 동해안 지역입니다. 원산이 1등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여기 지역이죠. 구성이라고도 하고 지명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가 낙림산맥인데 낙림산맥과 우리나라 여름 강수에 크게 영향을 주는 남서기류가 부딪히는 청천강의 중상류 지역이 두 번째로 강수에 많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지금까지 평가에서 잘 내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작년부터 강조했던 곳인데 개방지역인 곳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죠. 신의주입니다. 신의주가 3등이고요. 이 1, 2, 3등까지가 연강수에 1000이 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거까지 공부했어요. 원산은 한 1300 정도 된다라는 거. 연강수에 많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양과 남포가 되는데 평양과 남포는 강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왜? 평평해서 지형성 강수가 내리지 않아서. 평양이 4등이 되고요. 남포가 5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북쪽의 내륙 지역에서 연기차가 크고 최하늘이 낮은 곳으로 유명한 중강진이 6등이 되고요. 중강진에서 비슷한 위도인 청진이 7등이 됩니다. 자, 청진의 연강성이 적은 이유를 일부 선생님들은 한류에 의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도 사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대학교 가서 지형학 전문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이 논문이 청진의 연강성이 적은 것이 한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논문이 너무나 옛날 논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물론 이것도 설이 여러 개지만 그런 설명을 서울대 지교과의 선생님과 엄청 존경하는 지형 전문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 이후에는 한류 때문에 이 지역의 연강성이 적다라는 걸 가르치진 않습니다. 언급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해요. 다만 여기서 핵심 바로 뭐냐? 이 청진이라는 곳은 한류의 영향으로 최난원이 되게 낮은 편이야. 해발고 높은 아닌 해안가인데도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최난원이 낮아. 연교차도 다른 최하늘이 비슷한 곳에 비해서는 작겠지. 왜? 여름에 서늘하니까. 연평균 기온도 최하늘이 비슷한 곳에 비해서는 연평균도 낮은 편이야. 뭐 말인지 알겠어? 즉 한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기온적인 측면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강수량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세지 공부하면 한류 영향으로 해안가의 사막이 나타나는 곳 그런 지역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지역의 연강수량이 북한에서 꼴등인 이유가 한류 때문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기온에서는 분명 영향을 받고 요거는 충분히 교육과정상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어려워요. 근데 이걸 물었던 문제입니다. 자, 1, 2, 3, 4, 5, 6, 7번 적으셨나요? 요거 외우세요, 여러분들. 끌지 말고 외우세요. 개념간 기출형에서 했지만 외우십시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가나다라예요. 네 지역 중에 연강수량이 제일 많아요. 라가 원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예요. 신의주예요. 세 번째 나예요. 남포입니다. 다 제일 적어요. 청진입니다. 이렇게 쉽게 자료에서는 끝납니다. 그래, 1번 선지 갑니다. 가는 다보다 연평균이 높다. 오, 어려워요. 일단 세모하고 넘어가. 우리 비기. 요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2번이야. 가는 나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아. 자, 요거 얘기 많이 했죠. 자, 선 그어주시고요.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는 것은 남한에서도 많이 했죠. 이런 지역 어떤 특징이다? 다설지가 이런 특징이에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곳은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매우 낮습니다. 울릉 걸 제외하거든요. 왜? 딱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죠. 대답해 보세요. 남한과 북한 중에 이거는 거의 10명 중에 9.9명은 틀리더라. 한지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 무조건 다 틀릴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시민날 물어보면 다 틀릴 겁니다. 남한과 북한, 문맥상 파악하지 말고요. 남한과 북한 중에 눈이 더 많이 오는 곳은 어딜까요? 겨울 강수에 많은 곳은 남한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아까 얘기했죠. 겨울에 영향을 주는 바람은 북서풍과 북동풍입니다. 북서풍 같은 경우, 남한 같은 경우 서해를 황해를 지나서 불리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어서 눈이 내려요. 하지만 북한 지역에 부는 북서풍은요, 여기 중국을 지나서 불리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고 있지 못해. 북서풍이 불 때 눈이 별로 안 내려. 겨울의 주요 바람 북서풍이란 말이야. 그래서 북한은 눈이 별로 안 내려. 다만 북동풍이 불 때 눈이 내리겠죠. 어디서 눈이 내리냐? 남한 지역의 북동풍에서 눈이 내리는 곳이 어디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야. 속초, 강릉 이쪽 지역이야. 포항까지 해가지고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원산, 북한의 강원도예요. 강릉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따라서 북한에서 겨울 강수 집중이 높은 것은 단 하나예요. 다설지라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원산인 거죠. 따라서 가늘 나보다 겨울 강수 집중이 높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남한보다 북한은 왠지 눈이 많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이 추워서 그래요. 눈이 안 녹아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지. 겨울 강수량이라든지 겨울에 눈이 내리는 거는 남한이 더 많다라는 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바람 딱 그어보고 선 그어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다설질한다면 원산 눈이 제일 많이 오고요. 그 다음 여기도 내리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는다라는 거. 나머지는 뭐 거의 그렇게 훨씬 더 적고요. 자, 그 다음 나와랑 비슷한 위도의 서해안과 동해안입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은요? 네, 동해안이 비슷한 위도일 땐 따뜻하죠. 높겠죠. 따라서 틀렸고요. 남한이랑 똑같아요. 태백산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서풍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자, 다는 가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일반적으로 여름 강수량이 많다. 연 강수량과 연결이 되는 거죠. 청지는 연 강수량이 제일 적습니다. 여름 강수량이 제일 적어요. 틀렸습니다. 가나다라 중 라는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다가 동쪽이죠. 따라서 답은 1번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이렇게 꾸역꾸역 푼 친구들은 11번 맞췄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개념 강의나 기출 강의 때 지웁니다. 얘기했던 북한의 기후지역차는 연강수량 접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온, 비교는 어떻게 해라? 북내 수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남한의 남쪽의 서해안인 군산과 그다음에 남한의 북쪽의 동해안인 강릉의 최하늘 요거 외우라고 했었죠.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북내서 공식에 유일하게 암기하는 법 하나. 군산이 최하늘에 낮아요. 겨울에 더 춥다라는 거죠. 강릉은 영상이라는 거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외워야 될 거 하나 더 했죠. 대관령의 연교차는요. NS에 인강을 들어야 된다. 인천과 강릉 사이다. 대관령의 연교차는 요것도 외우는 거였고요. 자, 그럼 북한의 기후지역차에서 외우는 거는 마찬가지 이런 느낌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남포와 청진의 최하늘이에요. 이거 어떻게 외우겠니? 남승희는 청바지 진을 좋아해. 청바지 진 입었습니다. 블랙진이지만 남포와 청진의 최하늘은 비슷하다라고 했죠. 자, 우리 한번 필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선생님이 틀린 친구들 우리 TCC 오답 노트 적는 거 얘기할 텐데 거기 그대로 필기해 주세요. 물론 기출과 개념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남포 vs 청진, 최하늘, 최나늘, 연교차, 연평균 요거 한번 해보자. 글씨 못 쓰는 거 이해해주라. 빨리 하다 보니까. 자, 최하늘 어떻다고? 비슷하다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거 외우라고요. 남승희는 청바지 진을 좋아해. 남쪽의 서해안이 남포와 북쪽의 동해안 청진의 최하늘이 비슷해 라는 거야. 근데 최나늘 어떤 거야? 이게 중요해. 최나늘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필기? 한류의 영향으로 차가운 물이 흐르니까
냉수 매트 있잖아. 차가운 물을 흐르니까 기온이 낮은 거야. 여름이 낮다, 기온이 낮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연교차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최하늘이 비슷하면 연교차도 비슷해야 되잖아. 근데 한류 때문에 최하늘이 낮아 보니까 연교차가 남포가 더 큰 거야. 최하늘은 비슷하지만 특이한 것이죠. 그럼 연평균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연평균 기온은요? 최하늘은 비슷한데 최나늘 여기가 낮아. 여름에 서늘해. 따라 연평균 기온이 남포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요걸 우리가 딱 공부했던 거예요. 자, 인정. 만약에 남포와 청진의 연평균 물었다면 인정이야. 근데 신의주? 동해안지는 좀 더 북쪽에 있는 신의주와 청진을 묻는다? 야, 이건 좀 투머치죠. 투머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능에 나온다라고 다시 똑같이 나온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혹시나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살면서 혹시나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 선생님 차 사고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20년 동안 운전하면서. 하지만 차 사고 차 보험 무조건 내야 되고요. 너무 와닿지 않나요? 뭐 여튼 이런 느낌, 보험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도 평가원 출제됐으니까. 자, 청진은 한류의 영향으로 최나널의 기온이 상당히 낮아요. 물론 대관령보다는 높습니다. 21점 몇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주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은 거예요. 기억하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해주세요. 근데 물론 2번부터 5번까지가 워낙 명확하게 틀려다 보니까 답 1번으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치시면 안 되겠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청진의 한류로 연강수량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온과 관련돼 있다. 특히 어떤 기온? 최나널 기온. 여름이 서늘해. 쿨해. 이에 따라서 연평균 기온도 연교차도 이러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 체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지? 12번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이런 거 필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강수량 순서 요거 꼭 외워주시고요. 자, 12번 아까 얘기했던 이겁니다. 작년 6평 나왔고 수능에 똑같은 형태 문제 나왔죠. 근데 올해 6평 또 나왔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똑같은 유형의 교통 문제 나온다? 분명 이 문제에 펑크가 나가지고 이걸 차용해서 쉽게 낸 것 같습니다. 자, 고속철도 KTX 도로 지하철 해운이에요. 뭐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특이한 걸로 접근합니다. 항상 자료 해석은요. 모두 다 있는 부산이나 아니면 제일 적은 제주로 접근하셔야겠죠. 특히나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주는요, 두 개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지하철, 또 KTX 두 개가 없는 거야. 그지? 자, 여기에 핵심 로직은 지하철 같은 경우입니다. 자, 지하철에서 우리 배웠던 거. 지하철은 대도시의 교통체증, 출퇴근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따라서 지하철에 있는 곳은 어디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과 연결돼 있는 강원권에 어디냐? 춘천. 충청권에 어디냐? 천안. 그리고 온양온천, 경찰대 있는 아산. 이렇게 수도권에 전철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지? 따라서 광역시가 아닌 목포나 제주는 공통적으로 모두 없어요. 뭐가요? D가요. D가 뭐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하철. 제주는 또 이것도 없어요. 고속철도 KTX. 목포에 KTX가 있다라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고속철도가 안 다니는 거 몇 군데 안 돼요. 선생님 고향인 인구 30만의 진주도 KTX로 연결돼 있죠. 물론 부산에서 창원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다이렉트로 뚫으려고 하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륙 지역에서 KTX가 연결 안 된 곳 정말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까 그 지역별 인구 구제에서 촌동네 전라남도 구례는 연결돼 있지 않을 겁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명에서는 KTX는 웬만하면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코레일에 취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발 KTX 정차요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요. KTX는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영남선과 호남선의 분기점. 그게 어디다? 대전이 아니라 어디다? 청주, 오송역, 청주라는 거.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지? 목포까지 연결된다. 1도 알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B가 KTX. 이게 쉽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해운이죠. 대구에 없네요. 자, C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A 모두 다 있습니다. 도로가 되겠죠. 자, 1번. 문전 연결성은 도로가 무조건 제일 좋죠. 따라서 1번 틀렸고요. 자,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은 도지철 비배 2조. 그지? 자, KTX 철도는 뭐 지하철도 있지만 KTX는 배보다 여객 수송 분담률이 무조건 높지요. 압도적으로.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의 꼴등이 바로 뭐다? 거의 0%에 가까운 것이 바로 배입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fucking slow. 난 배멀미.
이런 거. 자, 도입 시각이다. 요것도 좀 괜찮죠. 좋은 선지입니다. 물론 문제의 유형은 구리지만 너무 반복이지만 지하철은 우리나라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정확한 연도는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역사 과목이 아니니까 70년대에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외우기 좋은 게 있어. 우리가 발전소 중에서 에너지원 중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했던 거 70년대 중반에 원자력과 지하철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0년대 중반입니다. 그죠? A는요? 도로는 언제 유입됐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한다면 선생님이 만약에 이 출제위원이었다면 A를 얘기하지 않고 D랑 B를 비교할 겁니다. KTX의 도입 시기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역 개발을 했잖아요. 2000년대 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2000 정확하게 4년입니다. 요건 비교는 의미가 있죠. 그지? KTX가 가장 최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A와 C, 도로와 배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것은 배가 되죠.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 화물 수송하지 않고요. 기종점 비용은 바로 뭐예요? 거리가 0일 때 발생한 운송비입니다. 거리가 0이야 움직이지 않아. 앉아서 게임만 롤만 쳐하고 처먹기만 해. 컵라면 자기 배가 비만이 된다 해서 자기 배비 순서였죠. 자동차, 기차, 배, 비. 그지? 기종점 비용 뭐가 비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공부했던 대로 출제됩니다. 자, 자, 얘들아, 12번은 교통 문제였습니다. 11번은요, 북한의 지역차 문제, 북한의 기후 지역차 문제였고요. 자, 13번은요, 이 대도시권 문제입니다. 우리 개념 교재에는요, 도시 변화라는 단원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수능에 빠짐없이 출제되는 수도권의 도시 구조를 다양한 통계 자료를 묻는 문제인데요. 요 문제 핵심은 그래프 해석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지 얘들아? 단위 체크. 그지? 주택수 증가량 절대값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수가 많다는 뭘 의미하죠? 인구수를 얘기를 하겠죠. 그지? 가는요 90년대 인구가 많이 증가했네요. 가구수가 증가했네요. 뭐죠?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개념, 지역. 나는요 2000년대, 특히나 2010년대 많이 증가합니다. 2기 신도시와 관련된 것. 다는요 주택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구 변동이 딱히 없다라는 거죠. 게임 끝났죠. 90년대 1기 주거 위성 도시인 성남이 가가 되는 것이고 2기 주거 위성 도시인 화성이 나가 되는 것이고 다가 남아있는 포천이 됩니다. 인구 변화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근교 촌락이니까 경기도 가장자리 지역이니까 교외와의 딱히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유평대배 선생님 만든 모의고사에 요거 낚는 선제 선생님 냈잖아요. 기억나나요? 제발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킨 것만 하세요. 성남은 일반적으로 분당이라는 일기 신도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남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아프리카 TV, 택진형 NC소프트 이런 정보 지식 서비스업과 관련된 이런 기업체들이 많이 분포하죠. 그걸 판교 2기 신도시가 모두 위치합니다. 꼭 체크해 주세요. 답 1번이죠. 자, 가는 다보다 주간인구 지수 높다. 요거 이제 중요한 선지인데요. 주간인구 지수는 화성이 경기도 되게 높습니다. 물론 포천도 되게 높아요. 근데 이걸 묻는 게 아니야. 포천이 성남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주간인구 지수는 어디가 낮은 거야? 서울과 접해 있는 지역은 주간인구 지수가 낮다라는 것입니다. 고양도 그렇고요. 뭐 구리도 그렇고 남양주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요. 과천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습니다. 부천도 그렇고요. 성남도 그렇고요. 물론 성남 같은 경우는 판교 테크노밸리 등장으로 아프리카 TV에서 서울에서 성남으로 출근하는 사람도 꽤 생기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성남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게 엄청 교통체증이 심해요. 왜? 서울에 접해 있으니까 서울로 출퇴근하기 좋으니까 말입니다. 즉 서울에 인접한 지역은 주간인구 지수가 낮다로 2번을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성 같은 경우는 주간인구 지수가 경기도에 제일 높은 지역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지. 하지만 포천이 주간인구 지수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1기 신도시, 1기 주거위성도시 90년대부터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곳이니까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니까 주간인구 지수가 매우 낮다를 통해서 2번을 갖다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참고로 포천도 쌤이 기출에서 얘기했나요? 주간인구 지수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섬유 공장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변에 연천군이나 가평군에서 출근하는 친구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어떤 주간인구 지수는 상대값이니까 절대적으로 값이 많지 않더라도 상주인구에 비해서 주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간인구 지수는 높게 나타나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정보 서비스 종사수는요, 네, 성남에서 많죠. 틀렸고요. 나는요, 제조업 종사수가 많은 것이고요.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은 근교촌락인 포천에서도 높을 것이고요. 제조업 종사수는 네,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는 IT 발달하고 있는 화성, 자동차 발달하고 있는 화성에서 제조업 종사수가 많다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대도시권 도시 변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14번은요, 무슨 단원이죠? 자연재해 단원입니다. 자연재해가 우리 사계절과 자연재해라는 단원에 해당하는 거죠. 태풍과 폭염입니다. 열대야 뭐죠? 밤의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가장 더운 날씨 가는요, 폭염이 되겠고요. 폭염의 기세를 한풀 꺾을 변수는 열대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이 되겠죠.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기억, 열대야는 오츠케 기단이 아니라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줄 때 나타납니다. 니은, 태풍의 사례로 해일에 의한 해안 저지대 침수를 들 수 있죠. 옳은 설명. 디귿, 가, 폭염은 장마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 기억 선지랑 거의 똑같죠. 이제 요 개념을 공짜로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자들이 약간 어디 가서 이러지 마요. 욕한 건 아니야. 강력하게 디스한 건 아닌데 문제 출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 알면 그냥 문제 바로 나오잖아요. 한여름, 폭염, 열대야, 무더위 모두 같은 느낌이고 모두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으니까 디귿 옳은 설명인 것이죠. 자, 나는요, 서구동지형 기압 배치는 겨울에 대한 설명이고 태풍은 겨울과 관련 없죠. 태풍은 언제다? 여름과 초가을까지, 9월까지 영향을 줍니다. 우리 구평 때도 태풍이 한 번씩 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고요. 15번 문제는요. 자, 요것도 우리 개념 교재는 도시 변화에 관련된 거죠. 철거 재개발, 보존 수복 재개발, 그리고 지역 개발의 개념도 약간 추가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성수동 핫하죠. 자, 바로 줄글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보기 내려갑니다. 자, 나도 이거 맨 처음 볼 때 답이 없더라고. 실수하면 안 돼. 꼼꼼하게 읽어야 돼. 철거제를 나는 기억으로 읽었어. 이거 되게 낚시 문제 아니냐? 기억이니까 기억은 철거제 해결 대표적 방식이다. 오, 맞네. 동그라미 했다가 답이 없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요. 아시겠죠? 기억이라고 기억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이라고 기억이 아니에요. 니은이 올 수 있습니다. 니은에 대한 틀린 설명이죠. 철거제 개발은 기억에 대한 설명이에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 개념을 몰라서 틀린 친구는 없을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은 오답 노트 만들라고. TCC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딱 오려 붙이고 만약에 이걸 기억을 봐서 틀린 친구들은 딱 소감을 적는 거야. 일기장에 적듯이. 데스노트 적듯이. 이것 때문에 틀렸네. 다음부터는 잘 읽자. 기억이라고 해서 기억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걸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이 실수 안 합니다. 왜? 오답 노트 쓰고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이 실수하면 정말 부끄러울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디귿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옳은 설명이고요.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네, 옳은 설명입니다. 설명할 거 없어요. 넘어갑시다. 자, 16번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정말 쉽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은 거리를 통해서 지도상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그냥 그대로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 나머지 0,070 몰라도 돼요. 교육과정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알아야 되죠. 창녕. 일단 나들목이 뭐냐면 목은 중요한 지점이고 나들, 나오고 들어가고 우리 고속도로 타면 여행 갈 때 나들목을 우리는 IC라고 합니다. 인터체인지, 나들목. 고속도로에서 특정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곳. 을 의미해요. 창녕 나들목 알아야 되죠. 창녕의 위치는 우포늪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대구 남쪽이 여기가 창녕이죠. 따라 창녕 나들목을 지나가는 가는 네, 창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천과 칠곡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선생님 큰아버지가 큰아버지 육촌 하여튼 큰아재가 이 베트남전 참전하셨다가 이 영천에 국립묘지에 계셔요. 그래서 영천을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분 알 수는 없습니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영천과 칠곡 요걸 지나가 봤을 때 똑같죠. 나가 다보다 더 멀죠. 따라서 대구에서 더 먼 포항이 나가 되고요. 다가 여기가 됩니다. 구미가 되는 것이죠. 아, 여러분 그 소식 들었어요? 대구가 확장이 된대요. 대구의 12시 방향 이 지역, 군 지역과 합쳐져 가지고 규모가 엄청나게 넓어진답니다.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 필요는 없고요. 자, 벚꽃으로 유명한 군항제 열린 것은 진해죠. 창원이 마산과 진해와 창원이 통합된 것이잖아요. 따라서 다가 아니라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하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자, 1차 금속업종 제철은요. 나가 더 많죠. 틀렸고요. 인구는요. 창원 특례시잖아요. 아셔야 됩니다. 특례시 어디예요? 경기도 인구 1등 수원이면 특례시의 나중에 말은 뭐죠? 인구 100만 명 이상이나 광역시가 아닌 곳이 특례시입니다. 수도권에 3개, 영남권에 하나가 있죠. 그러면 경기도 인구 1등 수원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용인이 들어갈 것이고 1기 신도시 고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창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4개 특례시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인구가 가가 제일 많다라는 거. 그 다음 포항이 경상북도 1등이죠. 50만 조금 넘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큰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구미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와요. 이거 나올걸? 최근 10년간 인구 변화율. 나와 다중에 어디가 더 높을까도 출제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의 도시의 인구의 변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된 거거든. 제철소 포항 제철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남동임해공업지역 인구 성장해요. 포항 인구 증가합니다. 근데 제철소를 더 이상 무작정 확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건설한 거야? 전라남도 광양에 포항제철 2호점을 설치한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3호점은 충청남도 당진에 설치한 거야. 따라서 포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지 않았어. 90년대 이후부터는 딱히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미는 뭐야? IT야. 가장 핫한 제조. 따라서 구미의 인구 증가율이 최근에 더 높다라는 거죠. 인구의 절대값은 포항이 더 많지만 여기까지도 우린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 문제 풀고 싶다고요? 파이널 모의고사 푸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틀렸고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전통마을은요. 안동 하회마을과 안동, 포항 남쪽에 경주의 양동마을이 있는 거죠. 네, 5번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16번 문제가 지역지리, 영남권의 지역지리 플러스 공업. 정말 아주 기본적인 공업 문제. 그지? 2번 선제, 5번 선제를 통해서 공업에 매우 베이직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아쉬운 부분이야. 수능은 제조과 훨씬 더 어려운 자료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지. 절대 6평이 낚이면 안 된다.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 선생님 6평 낚이지 말라고 했는데 6평 점수가 난 만점 안 받았는데요. 걱정하지 마. 북한 기후 지역차 틀렸다? 걱정하지 마. 근데 북한 기후 지역차가 아니라 나머지 문제 틀렸다? 조금은 더 노력하셔야겠죠. 자, 17번입니다. 지역지리입니다. 충청권이 아니라, 저 호남권, 전라북도의 지역지리네요. 바로 갑니다. 자, A, 가에만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군산입니다. 우리 많이 했던 것이죠. 처음 했던 거. 새로 구운 김은 져주세요. 엄마, 새로 구운 김은 져주세요. 할 때 가 군산, 나는 전주가 되겠습니다. 자, 하구뚝이 건설돼 있다. 금강 하구뚝 옳은 설명이고요. A, 가에만 해당한다. 니은 세계 소리 축제, 판소리 축제, 대사슴 놀이라고 합니다. 전주가 유명한 것이죠. 따라서 B는 나에만 해당한 특징 옳은 설명이죠. 답은 끝이죠. 뭐 매우 쉽죠.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위치합니까? 전라남도의 제일 북쪽. 여기 영광굴비 여기에만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에 있지 않은 것은 D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혁신도시는요. 어디에만 조성돼 있다? 바로 전주에만 조성돼 있는 것이죠. 지역지리 기본 개념. 자, 18번입니다. 자원 문제입니다. 자원 문제 중에 쉬운 문제예요. 이거 훨씬 더 어렵게 나옵니다. 자, 자원이라고 한다면 4가지 통계자가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공급, 소비. 두 번째가 1차 에너지 생산. 세 번째가 전력 에너지 생산, 발전. 네 번째가 뭐니 얘들아?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4개의 통계자가 머릿속에 쫙 정리돼 있어야 됩니다. 자, 1차 에너지 한별 공급 비율이고요. A, B, C는 석탄, 수력, 원자력이다라는 거. 어떤 에너지 생산도 마찬가지야. 소비도 마찬가지야. 발전도 마찬가지야. 지역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접근해야 돼? 원자력부터 접근해야 됩니다. 왜? 원자력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발전하는 이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수능에서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북을 가, 전남을 나, 충남을 다로 해서 문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왜?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를 소비, 공급하는 지역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경북, 전남, 충남 중에 2지역밖에 없으니까요. 어느 밖에 없어? 경북과 전남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어느 두 지역에 있는 C가 원자력이 될 수밖에 없고 원자력은 경상북도에 2군데 울진, 경주. 전라남도에 하나, 영광굴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경북이 되고 얘가 전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남아있는 석탄과 수력입니다. 석탄으로 가셔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시도별 전력에너지 생산량, 발전량 1등이 어디라고요? 충청남도입니다. 화력 발전 많이 하는 곳이죠.
따라 석탄을 많이 소비하는 곳, 또 제철소도 있고요. 바로 충청남도에서 비율이 높은 A가 석탄이 되는 것이고요. 상대로 B가 수력입니다. 수력은 경상북도가 엄청 발달했어라는 게 아니에요. 자, 대답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수력이라고 한다면 이 세 지역의 핵심입니다. 어디 지역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제대로 한 거야. 무작정 암기했으니까 생각이 안 나지. 자, 수력이라는 것은 하천의 유량이 많아야겠죠. 우리나라 강 중에서 유량이 많은 강은 한강입니다. 그럼 한강이 중상류 지역. 그렇죠.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가 되는 거죠. 이 세 지역이에요. 즉 경상북도에서 수력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값이잖아. 세 지역 중에 한 지역, 경북이 차지한 비율이 그나마 높은 것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건 아닙니다. 즉 반대로 얘기해서 전라남도, 충청남도 수력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때문인 거야? 평야 지역이니까. 평야 지역이니까. 그래서 쌀 생산량이 많은 것이니까.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오케이? 뭐 선지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쉽죠? 그나마 4번 선이 좀 좋죠? 상업용 발전에 이용된 시기입니다. 수력과 원자력. 미안해요. 너무 쉬웠습니다. 수력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제강점기고요. 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 수능에 선제 나온 거. 원자력과 천연가스 중에 우리나라에 상업적으로 상용화된 시기는 뭐가 이르다? 원자력이 이르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지하철과 원자력 비슷한 시기. 70년대 중반. 천연가스는 90년대. 정확하게 89년입니다만 9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0년대 초반. 그래서 원자력이 먼저다라는 거. 요 선지는 꼭 아셔야겠죠. 이 문제 틀린 친구는 오답 노트 정리할 때 요 개념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구조 문제입니다. 자, 도시구조 문제에서 되게 낚시를 갖다 냈어요. 그 낚시가 바로 뭐냐? 이 지역 내 통근 인구입니다.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기초통계에서 배웠습니다.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한 중요한 또 통계 자료가 있었죠. 업무지역일수록 지역 내 통근 뭐가 높았지? 비율이 높았습니다. 즉, 근데 여긴 단위가 명인 거야. 그래서 항상 단위에 체크를 하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지역 내 통근 인구의 절대값을 얘기를 합니다. 지역 내 통근 비율은 업무 지역인 중구에서 제일 높아야 되지만 이 세 지역 중에서 지역 내 통근 인구는 뭐에 비례하는 값이죠? 지역 내 통근 인구가 많다? 그 지역에 상주가 많아야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지역 내 통근 인구의 절대값이 많은 거지. 그래 이걸 헷갈리면 안 돼. 그래 개념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업무 지역은 지역 내 통근 비율. 전체 통근 인구 중에 지역 내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이지 지역 내 통근 인구의 절대값이 많을 수가 없잖아. 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 자료는 요걸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 낚이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로 가는 거냐? 화살표로 가는 것이죠. 가로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가 업무지역이네요. 어디입니까? 중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노원구랑 금천구입니다. 찐 주거지역과 금천구 제조업지역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업무지역인 중구, 도심인 중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나가 바로 뭘까? 상주가 많은 곳이지. 찐 주거지역이지. 따라서 나가 여기가 되고 다가 여기가 됩니다. 그지? 오케이. 오른쪽 그래프 별도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물어보자. 제조업과 금융인 보험의 절대값입니다. 뭐로 먼저 접근해야 되니? 응? 선생님 금천구입니다. 제조로 접근해야 돼요. 제조업. 근데 가도 많네. 자, 얘들아. 금천구 제조업 접근하는 거 맞아. 근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자료 해석할 때는 극단충. 극한의 극단충. 우린 극한의 효율충이기도 하잖아. 극단충으로 가는 거야. 1등 꼴등으로 가는 거야. 제조업은요. 가와 다, 다와 가가 비슷비슷하잖아. 더 차이가 큰 건 바로 뭐니? 요거죠, 요거. 금융민 보험이 압도적으로 가에서 많으니까 중국 먼저 딱 가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나와 다 중에서는 금융민 보험은 차이는 없고 제조업 차이 크니까 다가 금천구다라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게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할 때는 항상 극단으로 차이가 큰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중구에 이렇게 많나요?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요. 우리 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수라고 했을 때 금천구가 중구보다 훨씬 많잖아. 그거는 10인 이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즉 중구에는 1명, 2명 정도 소규모의 제조업체가 많은 거야. 기계를 소규모로 제작하는 철물점 개념 안에 조금 이런 거 청계천 주변에 이런 소규모의 제조업체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뭐 고려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료 해석할 때는
이런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 그래프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순차적으로 해주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문제도 수능이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죠. 주간인구지수 1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꼴등입니다. 상주인구 1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꼴등입니다. 시가정성 시기 이릅니다. 늦습니다. 늦습니다. 오케이? 다양하게 출제됩니다. 자, 20번 지역지리 문제입니다. 충청권 문제이죠. 자, 요 문제 상당히 곤란하게 선생님 이 문제를 제일 오랫동안 풀었어요. 씨 퀴즈도 아니고 뭐야? 기억이 예스일 경우 과외에는 B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 입지에 있나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이 교육학을 사범대에 진학해서 교육학을 배우다 보면 이 어떤 학생이 문제를 통해서 교육과정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판단을 할 때 이 문제 해석, 교육과정 해석 말고요.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하죠. 문제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요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 아닙니다만 요게 어려워가지고 알고 있는 학생이 지시를 갖다가 체킹하는데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위반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순평가원 입장에서 어떻게든 한지 좀 어렵게 내보려고 했어 라고 하면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여튼 지역지리 개념을 접근합니다. 근데 이것도 퀴즈 풀듯이 풀자고요. 갑은 4점, 을은 2점입니다. 뭐로 봐야 되냐? 그래. 4점이니까 얘는 다 맞췄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돼. 왜냐면 을은 2개 맞아. 그치? 그러면 일단 보자. A는 군. 태안 맞죠? B와 C. 충청북도에는 유명한 도시가 2개밖에 없어요. 청주와 충주. 맞아요. A에는 국제공항 입지했냐? 충청권의 유일한 국제공항은 청주입니다. 따라서 이게 틀렸어. 2점이야. 2개 중에 하나 맞고 하나는 틀려. 어쩌라고.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거야 친구들아. 그래서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오케이.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갑은요 4점이에요. 둘 다 맞춰야 돼요. 요걸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자료를 딱 보고 깨우친다면 괜찮은데 그걸 깨우칠 수가 없어. 이 보기를 읽어가지고 가가 뭐가 들어갈 경우 답을 예스이냐 아니요 이렇게 버리니까 너무 이거는 조잡한 문제입니다. 실망했습니다. 여튼 개념으로 정리하자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충주와 청주는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우린 충청권의 도시책에서 이런 공부를 했었죠. 대전이 인구가 광역시가 제일 많고요. 1등이고요. 2등이 청주가 됩니다. 50에서 100만 이상. 그 다음에 또 천안이 됩니다. 충청남도의 인구 1등 50에서 100만 사이. 요 1, 2, 3등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4등부터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서산, 당진, 아산, 천안이 도시지역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지역과 군지역의 차이는 바로 뭐니? 군지역과 시지역의 차이는 뭐니? 인구수야. 인구 5만 명 이상이 시라고 하고 5만 명 미만을 군이라고 하거든. 그럼 왜 어떤 지역에 인구가 많은 거야? 일자리가 많으니까. 제조업이 발달했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태안에서 제조업 발달한 거 있니? 없어. 신도리 해안사구 기업도시? 기업도시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거든. 그치? 그래서 태안은 제조업 딱히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군이라고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4점이잖아. 다 맞췄잖아. 그렇지? 그리고 유일한 충청권의 국제공항 청주인 거야. 자, 우리나라의 공항은 겁나 많습니다. 다 외울 수 없어요. 근데 공항에 로직 있다? 대도시인 특별시 광역시는 모두 공항을 끼고 있어. 심지어 인구 30만의 샘고향인 진주도 공항을 끼고 있다고. 공항을 다 외울 순 없어.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공항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전이에요. 왜? 붙어있는 청주의 국제공항 공군사관학교가 있으니까요. 옛날부터 공항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요거에 대한 개념이 작년 수능부터 이 교통에서 우리 개념에서 강조했던 그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러면 갑시다. 기억이 예일 경우 가에는 B에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입지에 있나요? 갑이 맞춰야 되는데 청주에 화력발전소 없는데 틀린 거죠. 자, 그럼 선생님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청주에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자, 생각해봐.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화력발전소 회사에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생각해보자.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다. 대결물질 배출이 많다. 청주는 충청권에서 2등 도시다. 50에 100만 사이다. 상당히 큰 도시다. 여기에 석탄을 사용해서 화력발전소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남도가 전력 생산량 1등이잖아.
근데 전력 소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 충남은 전기를 생산을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물론 서산, 당진, 아산, 천안에 있는 제조 공장이 쓰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충청남도에 생산한 전기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우리 수도권 친구들이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죠. 수도권 전력 소비량이 많으니까요. 그럼 어디에 위치해야 돼?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 또 원료인 역청탄을 수입하기 전에 해안가 지역인 거죠. 굳이 내륙 지역에 비행기를 통해서 역청탄을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대소비 지역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 수도권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 청주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접근하십니다. 자, 니은 갑니다. 니은이 아니오일 경우 나에는 C는 현재 도청 소재지에 해당하나요? 가 들어갈 수 있다. 아니오야 나의 아니오. 맞아야 되지? 오, 맞아. 틀린 거지. 그지? 그건 옳은 설명인 거야. 그러니까 C 충주는 도청 소재지가 아니니까요.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청주인 거죠. 우리 도시책에서 공부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온 거지. 왜? 답은 맞으니까. 4점 다 맞아야 되니까. 자, 디귿. 가가 A와 C에는 모두 기업도시가 조성되어 있나요? A, C, 레저형, 네, 충주. 맞죠? 원주도 기업도시. 저기 땅끝말, 해남과 영암, 기업도시 레저형입니다. 모두 기업도시에 조성되어 있나요? 일 경우 기억에는 맞았으니까 yes가 들어가야겠죠. 아니오가 들어가면 틀린 거니까요. 얘는 4점 받았으니까 맞는 설명이니까. 오케이? 답은요 니은 리을입니다. 자, 리을이에요. 나가 B, C 모두 충주와 청주. 그렇죠? 충정도 지명의 유래 yes 해야겠죠? 옳은 설명인 거죠. 끝. 자, 전통 지역명 요거 아셔야 돼요. 한지 베이직 지역 이해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단 하단에 나와 있어요.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입니다.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입니다.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입니다.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입니다. 이 내용 나와 있으니까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6평 한국지리 해설 마치고요. 오,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심지어 훨씬 더 어려운 이투스 모의고사 해설보다 훨씬 더 쌤이 꼼꼼하게 해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단순히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등급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넘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서 한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오시점 받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설명 잘 들으신 거 꼭 필기하시고 쌤이 아까 시켰던 거 개념교재 목차에 어떤 단원에 어떤 주제가 몇 문제 출제되어서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체크하셨나요? 잠깐 가기 멈추시고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나요? 소름. 6평이 정말 쉽게 출제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평가원에서 어렵게 나왔던 도시책에서 출제되지 않았고요. 농업에서 그따구로 출제했고요. 공업에서도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다음 또 마지막 지역 이해틀, 산업구조, 1차 산업 비율, 2차 산업 비율, 3차 산업 비율, 시도별 비교하는 것도 출제되지 않았고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이것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또 나만의 기후지역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바람에 연결해서 아주 쉽게 출제된 거 그거 빼고 그럼 즉 5개의 충분히 어렵게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한지에서 어렵게 출제했던 자료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점 잡으면 15점이 더 어렵게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쉽게 출제했는데 나는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많은 시간 남아있고요. 충분히 이거 커버할 수 있습니다. 쌤 시킨 대로 하십시오. 조금은 애매한 거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 올리시고 꼭 피드백 받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TCC에서 어떻게 오답 노트 정리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